네, 반갑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꿈꾸다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똘똘한 한 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목차입니다. 강의 목차를 보시면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1일차를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2일차. 2일차는 뭘 할 거냐면 3회, 4회인데 Y 안정, Y 성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왜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살피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러한 의문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왜 똘똘한 한 채를 하느냐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를 왜 하는지를 다 이해를 했으니까 저소득층, 중상위 소득층, 그리고 고소득층 다 이유가 다르겠죠. 그러한 이유들을 다 이해를 하면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미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될까를 배우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에는 똘똘한 한 채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있고, 그 다양한 분들이 각각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분들의 Y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목차를 좀 들어가 보면 2일차죠. 자, 1부는 Y 안정, 2부는 Y 성장. 우리 안정이라고 하면은 그겁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의 주로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의 보금자리, 세 번째가 노후의 안식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그 나이 순서의 시간의 흐름대로 지금 살펴보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Y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의 이유로 똘똘한 한 채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확보, 두 번째 쾌적한 생활,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수준의 향상,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일차인데 지금 보시는 6가지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똘똘한 한 채를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시간을 다 마스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큰 능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Y 안정, Y 성장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똘똘한 한 채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들을 오늘 알게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이유라는 건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똘똘한 한 채를 하는 이유가 아닌 대표적으로 강남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종로에 사시는 분들, 여의도에 사시는 분들, 판교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똘똘한 한 채를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번 시간이 끝나게 되면 강남 아파트가 왜 비싼지를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닿게 되실 겁니다. 강남 아파트가 지금 30억, 40억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남 아파트가 100억이 되었다 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비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것은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강남의 똘똘한 한 채가 100억이 비싸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느끼신다면 100억이 결코 비싸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적은 왜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되는지 안정적인 목적, 그리고 성장적인 목적을 다 이해를 해서, 그리고 가슴으로 느껴서 똘똘한 한 채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해서 똘똘한 한 채를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서 똘똘한 한 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똘똘한 한 채를 실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머리로 이해해서 똘똘한 한 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으로 느끼는 거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러한 관점으로 똘똘한 한 채를 이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곳을 이제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알고 계신 분들 많았겠지만 이렇게 이론화시켜서 설명하는 거는 최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남이 왜 3, 40억 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강남이 100억 원이 되어도 수요자는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나와
다른 이유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통해 얻는 이점들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수요의 질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장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똘똘한 한 채가 나에게 주는 무한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목차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1부 주제를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땡땡땡땡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땡땡땡땡이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 앞단에 항상 설명하는 말이 있죠. 바로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을 하는 이유가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거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럼 주거를 안정시키는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회 Y 안정, 왜 똘똘한 한 채를 하는가에 대해서 안정의 목표로 똘똘한 한 채로 한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의 이유로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나의 시작점입니다. 나의 시작점의 목표로 똘똘한 한 채를 하는 거죠. 그 나의 시작점은 뭐죠? 나의 시작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하게 되면 내 소유의 어떤 주거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취업을 하죠. 자, 그런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가 없는 상태에서 내 소유의 내 집 마련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까지 하셨다 치면 시작점은 아직까지는 이제 태어날 때, 가난하기 때의 시작점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모로부터 종속돼서 부모 통제하에 여전히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주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를 확보하고 그 주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또는 이제 부모님이 주시는 어떤 금전적인 걸로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부모님의 통제 속에서 삶의 시작이 아직 안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시작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자, 나의 시작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똘똘한 한 채를 하지 않고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 왜 굳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기 때부터 시작해서 그 부모님의 이제 가족 테두리 하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를 쌓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가족이 생기더라도 부모님 통제하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것이 온전히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상식상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시작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취업을 하면은 경제활동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통제하에 있고 부모님의 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경제를 활동을 하면 아마도 그 경제활동을 한 그 수익금은 부모님의 통제하에 부모님께 종속돼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마치 내가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이 아니고 부모님이 계획해 주신 대로 저축도 해야 되고 사용에 대한 제한을 받는 거죠. 많이 싸우죠. 내 돈 내가 벌었는데 부모님 통제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똘똘한 한 채를 통해서 독립을 하지 않으시면 그 통제받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그 나의 거주지를, 나의 생활 공간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경제 활동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저축을 하고 이 저축한 모든 금액들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부모님께 그 돈조차도 종속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회활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안 가지신 분들이 있죠. 똘똘한 한 채를 안 가지신 분들은 사회활동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솔직히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곳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원해서 어떤 나의 나중에 향후 내가 살아갈 인생을 고려해서 그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의 테두리 하에서 내가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갔죠. 또는 이제 그 전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갔을 겁니다. 자, 그거 내가 선택을 해서 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사회생활은 어찌 보면 나의 온전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게 되면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와 이제 사회생활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강남 아파트를 구입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기 지방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강남 아파트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지방에 빌라를 거주하시는 분들과 그 친구가 되고 또는 연인 관계가 될 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유의 온전한 강남의 새 아파트 똘똘한 한 채를 마련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방에 빌라 소유하고 계신 분하고 친구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좀 이게 너무 좀 이제 경제적으로 뭐 불을 이제 분리시켜 가지고 그곳으로 사회생활을 정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한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생활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온전한 내 자신의 사회생활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그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로 독립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밖에 나와서 온전히 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입니다. 이때부터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입니다.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뭔가를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지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소유의 똘똘한 한 채를 온전히 가지게 되면 일단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는 순간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종속받지 않게 됩니다. 좀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40, 50대 분들은 너무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20, 30대 분들은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이 사실은 똘똘한 한 채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똘똘한 한 채가 뭐 소유의 형태든 또는 이제 임대의 형태든 자연스럽게 마련되다 보니까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이 이제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혼하면 돈 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함으로써 이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독립을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면, 독립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온전한 나의 시작점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이제 생활의 지혜, 돈 버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나만의 더 큰 뭔가를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님 세대와 나의 세대는 생활 수준이 다르죠. 부모님은 이제 100불, 200불, 500불, 많게는 뭐 1000불 이런 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이고, 나는 지금 이미 태어날 때부터 1000불, 2000불이고 생활을 3만불 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 어떤 새로운 생활들, 선진국이 되어서 새롭게 생활하는 부분들, 사회생활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노하우를 받아서 새로운 트렌드는 우리가 그곳에서 더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해서 성장해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하는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용으로 따지면 경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가계라고 부르죠.
우리가 대출을 할 때 가계대출, 뭐 기업대출 이런 표현을 쓰죠. 가계, 기업, 뭐 정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순간 가계가 되는 겁니다. 가계로서의 경제 주체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통제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을 온전한 경제 주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경제활동의 시작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동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나의 정신적인 노동 또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급여를 받아서 이 노동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동 수익을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내가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노동 수익을 받아서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아니면 나를 가꾸는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쓸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자본 수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자체가 부동산 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자본 수익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지 못해서 부모님의 통제하에 있고 벗어나지 못하면 이러한 자본 수익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제약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제 활동에 시작을 하는데 노동 수익과 자본 수익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노동 수익과 자본 수익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가 많이 발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노동 수익을 통해서 먹거리를 마련하고 뭐 의식주를 마련했죠. 농사를 통해서 이제 노동 수익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자본 수익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양반들은 자본 수익 영역에서 그들만의 부를 쌓아갔었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상위 1%인 양반들이 하던 그 수익 형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 수익과 자본 수익의 두 가지 형태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본 수익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부르주아 정도급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수익과 자본 수익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 활동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과 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똘똘한 한 채가 없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어떤 관계를 통해서만 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관계라는 거는 인간적인 관계죠. 그 사람만 보고 사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순간 이제부터는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생활 수준도 봐야 되고 소득 수준도 봐야 되고, 그들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살아갈 것인가,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식들은 과연 그들의 자식과 내 자식이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제 내가 20, 30년, 40년, 50년 살아갈 때 나의 어떤 신분과 상대방의 신분이 어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거죠. 단순히 이제 학창 시절 때 그냥 뭐 외모적으로 출중하든지 또는 성격이 좋든지 또는 뭔가를 이제 잘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만 보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똘똘한 한 채를 이룬 사람과 똘똘한 한 채를 이루지 못한 사람, 같은 직장 내에서도 아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를 겁니다.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어떤 이제 사고 방식들, 생활 양식들을 보면, 그리고 어떤 옷가짐들, 그리고 뭐 어떤 태도들, 뭐 식생활, 그리고 뭐 자동차, 뭐 백, 기타 등등 그 소비 습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너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가지신 분 입장에서 특히나 더 이 사회 생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할 때 가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만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아마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관계들이 선별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그 학창 시절 때 또는 이제 직장이 같아서 맺었던 관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어갈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 유지를 시킬 테고요. 근데 과거에 맺었던 관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학창 시절의 인연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끊어버리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내가 딱 잘라버린다기보다는 서로 연락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될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가 같아서 만났던 사람들도 부서가 달라졌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을 하는 거죠. 앞으로의 상황에 맞게끔
또 나의 생활 수준에 맞게끔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이제 시작을 해서, 자, 그러한 관계들이 모여서 이제는 내가 사회 일원으로서의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30년, 40년, 50년 아주 먼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계들을 쌓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나의 시작점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걸 통해서 완전 새롭게 바뀌어버립니다. 똘똘한 한 채 구입하는 거 설명하면서 참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장황한 것들이 밑에 딱 그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너무나도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표가 안 나죠. 진짜 이거를 깨달은 사람과 안 깨달은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 깨닫기는 힘들고, 이건 사실은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가슴으로 느껴야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의 시작점 다음 주제가 또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는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강화시키죠. 여러분들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똘똘한 한 채가 있어가지고 그 매일 뭐 각자 직장에서 생활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서로 또 만나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알콩달콩의 자리로도 아마 나아갈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매일 부부가 만나면서 그 관계들이 끈끈해지고 뭐 1년, 2년, 3년, 또 5년, 이제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진짜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삭막하죠. 그 뭐 어떤 사랑해서 좋아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만나긴 했는데, 가족과 같은 끈끈한 관계를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똘똘한 한 채가 해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점점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자녀 교육의 장이 됩니다. 자녀 교육은 강화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강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끈끈한 관계가 아예 그냥 인류 생성 원리에 의해서 그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녀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뭐 강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당연히 강화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자녀를 이제 교육하는 장소가 됩니다. 똘똘한 한 채가 있고 그곳에서 자녀들과 식사를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거죠. 자녀들한테 자본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어떤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절을 가르치고, 식사 습관, 식사 예절,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예절, 그리고 어떤 뭐 비즈니스 할 때 예절도 뭐 요즘은 가족 관계에서 좀 가르치기도 할 것 같네요. 이제 시절이 좀 바뀌었으니까. 또 윗사람에 대한 예절, 또 숙녀분에 대한 예절, 그리고 친구에 대한 예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에서 배우는 거죠. 또 이제 뭐 어떤 그런 예절도 배우지만 부모와 같이 놀면서 어떤 창의력도 발전이 되고요. 또 이제 부모와의 어떤 관계들이 더 끈끈해지는 거죠. 부모는 자식에 대한 관계가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끈끈하지만, 또 자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녀가 다시 또 부모와의 관계가 끈끈해지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헌신적으로 계속 시간을 내어줘서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똘똘한 한 채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똘똘한 한 채가 없다고 하면 자녀 교육이 안 돼서 자녀가 엇나가겠죠. 부모가 저기 해외에 출장 가 있고 자녀는 이제 어떤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돌봐지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자녀 교육이 안 돼서 올바르게 자라는 게 좀 쉽지 않겠죠. 또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요. 자, 그리고 사회활동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혼자 살 때는 사회활동을 할 때 나 중심의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이 생기고, 이제 가족의 보금자리라고 했죠. 이런 가족들이 생기고 나면 사회활동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가족 단위의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있으면 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딱 만났어요, 서로. 1인 가구는 2인 가구 중에서 한 명하고 1대1 관계를 하고 싶어 하고, 또 2인 가구는 이제 3인 가구가 만났을 때 자녀는 제외하고 그냥 부부들끼리만 좀 이제 서로 이웃사촌을 맺고 싶어 하고, 근데 또 3인 가구들은 부부와 자녀 모두와 함께 그냥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가족 단위의 이제 관계 형성인데, 가족 단위 전체가 그 다른 가족과 만났을 때 전체가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는데 또 다른 또 곳에 또 자녀가 있어요. 둘 다 자녀가 있는 가정인데 부부끼리 만나가지고 부부 모임을 했어요. 끈끈하게 이제 지냈는데 자식들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A 가족과 B 가족의 친분은 좀 오래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상대방의 가족 간에 또 자녀들, 그러니까 상대방 부모와 상대방 자녀, 또 상대방 부모와 상대방 자녀의 관계도 원활해야지 이제 사회생활의 관계들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 2명 사시는 분, 3분 사시는 분들이 서로 만나면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이해하려는 경향이 좀 없어서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예전에 싱글로 있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결혼만 한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이까지 케어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본인 아이이기 때문에 케어하지만 아이가 없는 싱글과 부부들이 또 그 아이를 같이 케어해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 활동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또 관계를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출가를 하게 되면, 독립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만 또 이제 관계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가족 단위의 관계가 됩니다. 아내와 아내가 만났는데 그 또 남편과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또 그 관계가 하기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와이프와 와이프 친구가 만났는데 싱글의 와이프 친구가 남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그 관계는 또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가계 단위, 가족 단위의 사회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진으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부부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돈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가족으로 변화해가는 거죠. 첫 시작은 이제 에로스적인 어떤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진짜 가족 같은 관계들로 발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또는 이제 자녀에게 어떤 뭐 특정 주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유대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은 또 이제 부모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교육받아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녀의 교육에 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활동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국가 간에 이제 악수를 하게 되죠. 국가와 국가의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악수를 하면, 예를 들면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통령 간에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이랑 같이 악수를 했어요. 그럼 그 둘 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한국과 미국 간의 악수를 한 거죠. 국가 간의 악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악수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처럼 이렇게 개인이 있고 부부가 있고 이렇게 가족이 있으면, 자녀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자, 이들 간의 어떤 이제 만남은 그냥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경제 주체 단위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한 명 1대1 만남을 하더라도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족 전체의 만남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내가 남편이 대표적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은 내 가족을 대표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대표해서 만난 거는 이제 그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사회 활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급격하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싱글인 사람은 부부를 이해 못하고, 부부는 이제 자녀가 있는 사람을 이해 못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들을 다 이제 독립을 한 노부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똘똘한 한채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노후의 안식처가 됩니다. 또 중요하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을 만들면은 나중에 결국은 자녀를 독립해서 할 수밖에 없죠. 자, 내용을 보면 이제 자녀를 독립시키는 공간이 됩니다. 똘똘한 한채가 자녀를 독립시키는 공간이 된다. 뭔가 좀 새롭지 않나요? 똘똘한 한채가 있어야지 사실은 자녀들이 결혼을 했을 때 보면 상견례도 할 거잖아요. 자녀의 배우자가 집에 인사하러도 올 테고, 그러면 똘똘한 한채를 내가 딱 지키면서 그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사회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계속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똘똘한 한채가 있어야지만 그런 서포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똘똘한 한채가 없이 뒷선에 물러나서 자녀를 독립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자녀를 독립할 때까지 내 지위를 유지하기도 힘들고요. 결혼을 할 때 이제 부모와 부모 간에 또 상견례를 하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위를 부모가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줘야지 체면이 서죠. 자녀가 결혼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첫째를 독립시키고, 둘째를 독립시키고, 셋째를 독립시키고, 순차적으로 다 독립시키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젊은 30, 40대는 이해를 잘 못할 텐데 60대 정도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절실합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돈과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유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왜 유지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젊었을 때는 몸뚱아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그 건강한 몸뚱아리로 이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 노후가 되면 몸이 안 좋아져요. 젊을 때보다 몸이 좀 이렇게 막 생기가 돌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건강식품을 먹게 되고요. 반드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반드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가려서 먹게 되고요. 자,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인 활발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은퇴의 시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똘똘한 한 채가 돈과 건강의 노후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치 기반의 마련입니다. 이 참 처음 들어보시죠? 정치 기반의 마련. 자, 다 연결되는 건데요. 60대가 되고 노후가 되면 재정적인 부분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건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활발하게 뭔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버겁게 되는 거죠. 힘든 거죠.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남느냐면은 그 잔머리만 남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이제 머리 회전을 시켜가지고 팽팽 쳐내가는 걸 힘들어하게 되죠. 그리고 몸을 사용해서 뭔가 이제 반복되는 일을 하는 걸 힘들어하게 되죠. 자, 근데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활용해서 어떤 이제 노하우인 거죠. 인생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경영자가 되면 좀 더 사회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활동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가 돼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일들을 겸하지 않고 그냥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운영만 한다면 이제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일부 소수에 불과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뭐 거의 비슷한 거긴 한데요. 어르신들은 이제 정치 말고는 사실 좀 무기가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정치 구단이 되는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정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르신들 보면은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자나깨나 정치 얘기, 그리고 정치 뉴스나 어떤 정치 토론이 나오면 다 들으십니다. 유튜브에서도 정치 유튜브는 어르신들이 다 챙겨봐요. 그만큼 정치적인 부분들이 공감이 되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투표할 때 20, 30대, 40대 투표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은 투표하지 말라고 해도 내 관심사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보수가 좀 유리하겠죠. 어르신들이 투표율이 높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을 올리기는 이제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 있습니다. 화면처럼 이제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노후가 되면 그림처럼 4인 가정 또는 뭐 3인 가정, 5인 가정 이렇게 되는 가정들이 노부부가 이제 다 가정에서 2인 가정으로 이제 바뀌면서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 그림처럼 새로운 가정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독립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시작점이라고 했죠. 나의 시작점에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노후 생활을 맞이했을 때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녀를 반드시 독립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개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자연스럽게 경제 주체도 많아지고 독립을 해서 더 성장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선순환입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는데 똘똘한 한 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구심점이 되는 거죠. 자, 돈과 건강의 유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르신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좀 뭔가 어르신들만의 분위기가 있죠. 뭔가 건강을 챙기면서 여가 활동도 즐기면서 저렴하게, 비싸지 않게, 그러나 재밌게. 요 사진의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 건강, 행복, 요 세 가지죠. 어르신이 되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30, 40대는 돈, 건강, 그리고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냥 나는 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이 되면은 이 돈과 건강과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쇠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모두가 계속 쪼그라듭니다. 돈도 쪼그라들고 건강도 쪼그라들고 심지어 행복도 쪼그라듭니다. 어르신이 돼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우울증으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사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똘똘한 한 채가 있다고 하면 그 노후의 안식처, 돈, 건강, 쉼을 가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행복, 요 세 가지를 다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정치적 기반의 마련, 노후의 안식처 중에서 정치적 기반의 마련. 자, 이게 오바마가 있고 트럼프가 있고, 자, 지금의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거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치 말고는 진짜 할 게 없거든요. 정치라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행복해지는 거죠. 우울해지지 않아요. 삶의 원동력입니다. 어르신들 보면은 머리띠 메고 광화문 앞에서 손들고 이렇게 외치고 하시죠. 너무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삶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파이팅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는 푸디 클래스와 함께 부동산 투자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자, 오늘 이렇게 일부 시간에 Y, 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가에 대해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혼란했던 지식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좀 새로운 시야를 아마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그래도 제가 나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함에 있어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지식을 넓혀가더라도 이렇게 원리를 알고 본질을 알고 넓혀가는 것과 아닌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많은 도움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7시 5분인데 한 15분만 쉬다가 2부 시간을 할 건데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성장의 측면에서 우리가 왜 똘똘한 한 채를 할 것인가 성장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성장의 측면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안정의 측면과는 완전 다릅니다. 또 다른 세계입니다. 자, 이 성장의 측면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진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시고 그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상위 1%를 이해하게 되고 그 상위 1%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2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시간 때 또 뵙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시 유튜브 음악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